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재명이 방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7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격당했죠. 일종의 이제 따돌림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 연출됐죠. 왜 그런가 하면요. G7에는 많은 정상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 이제 초청된 나라도 있고 이재명처럼 초청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도 불분명한 그런 자가발전형, 현지 조달형 그런 어떤 인물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른 국가 정상들과는 달리 이재명은 이제 막 대통령이 됐잖아요. 당선되자마자 거기 간 거야.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당선 축하 인사를 위해서 이렇게 만나 주는 게 상례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다들 보고 있었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 이란 사태도 긴박했지만 G7 회담을 마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귀국해버리고 맙니다. 그냥 G7 자체를 평가 좀 절하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경고로 보는 게 이제 확실하고요. 그 후에 이제 나토에서 이제 엄청나게 거기는 많은 다자 외교 무대가 되는데요. 수십 개국 이제 국가 정상들이 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로 오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긴 또 못 가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왜 나토에 못 갔느냐? 쫄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끄집어낼지 몰라서 벌벌 떨었다, 쫄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국내 언론은 일체 그런 것을 다루지 않지만 정황상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재명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위기감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견제하게 되면 이재명이 저 자리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미를 추진한다 그러는데 그 뉴스가 일제히 이렇게 나와 있죠. 한미 정상회담 7월 말 열릴 듯 7월 말이 될지 7월 말이 없어질지 그냥 일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다만 미국 측에서도 파트너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루비오 국무장관 이 사람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적극적으로 이 축전을 보냈던 그런 인물이죠. 루비오.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전략 차원에서 어떤 빅픽처를 갖고 움직이고 있고 루비오는 그냥 모든 나라와 잘 지내야 될 국무장관입니다.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 아닙니까? 그래 의례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국 국무장관 내주 초 방한 가능성 한미 정상회담 사전 조율한다. 다음 달 8일부터 다음 달이라는 게 7월입니다. 7월 8일부터 1박 2일 방한을 추진한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뭐 이 뉴스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7월 넷째 주에 방미 한미 정상회담 조율 뭐 이런 것들. 자, 뉴스 일단 헤드라인을 좀 보시면요. 분명히 지금 이재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반드시 만나야 될 동맹국의 대통령이자 세계 대통령 아닙니까?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은 지금 국내적 정통성은 자기가 갖췄다라고 떠들겠지만 선거 과정은 거쳤으니까요. 부정선거는 아직 밝혀진 것도 없고 여기서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언론도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직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의혹만 있는 거죠. 그런 상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전략과 이재명의 어떤 구상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당장 이스라엘 이란 사태 때도 이재명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 뭔가
불편한 반응을 보였었잖아요. 미국을 비난하는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로 그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 들어갔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얼마 후에 그야말로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을 융단 폭격하지 않습니까? 벙커 버스트를 동원해가지고 무려 14발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이재명이 아마 기겁했을 겁니다. 경악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처음에는 막연히 전쟁은 뭐 안 돼 이런 분위기로 마치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듯한 이스라엘 배후에 있는 미국을 비난하는 듯한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때부터는 입을 꾹 닫았어요. 사실 미국 이야기를 일치 안 하더라고. 뭔가 감을 조금 잡았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혹은 미국에서 뭔가 큰 것을 갖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불안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변 측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고요. 통상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전략을 이렇게 펼치는 데 있어서 그 우파 이념적 이런 가치를 마가 이념을 이렇게 구현하는 데 있어서 투톱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스티브 배넌이고요. 한 사람은 고든 창입니다. 스티브 배넌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 모든 아이디어와 어떤 그 지향점 이런 것을 제시하는 인물이죠.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 그 정부에서 백악관에서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일기 때 백악관 고문을 역임했었고요. 통상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로 이제 불립니다. 수석 전략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제갈공명 혹은 장자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스티브 배넌이고요. 이 사람이 통상 저 좌익들로부터 친중파들부터 그리고 친북 세력으로부터 극우로 불리는 인물이죠. 극우 아닙니다. 근데 무조건 그들은 극우래. 자신들과 완전히 각을 세우고 입장이 다르면 극우다 이렇게 이제 떠들고 있거든요. 스티브 배넌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의 세계 전략의 지휘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총지휘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조만간 백악관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친중 카르텔, 중국 카르텔을 아마 소탕하는 작전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고돈창 같은 경우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미국의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핵심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본 축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번에 4명의 국제선거 감시단이 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모스탄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 이런 분들 엄청난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워싱턴에서 폭로를 했었죠. 그런데 그 폭로들이 지금 법무부로 들어가고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으로 다 지금 그 내용이 접수가 다 됐다 그러죠. 이제 조만간 미국 정부가 뭐 여러 어떤 경로를 거쳐서 움직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속에서 이 이재명이 미국을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뭐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조만간 관세 협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제 최대 50%, 10%에서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0%, 30%, 50% 등등 뭐 20%도 있던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관세를 때린대요. 한국은 지금까지 협상을 못했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무런 협상이 없었다니까. 실질적인 협상이 없었어요. 협상단이 조금 하급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갔는데 그 가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도 아니고 장관급을 만나서 뭐 장관 대 장관 이 정도 통상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큰 거 한 방 맞는다라고 하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어쩌면 50% 관세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재명의 그동안 과거 행적이나 그 행태 그리고 이제 평소 이념 발언 내용들 그리고 친중적인 어떤 그런 발언들 반미 발언들 그리고 친북적 발언 그리고 대북 송금권 그리고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그 내용들 그야말로 개차반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요. 본인이 정통 기독교적 어떤 그런 집안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이제 이렇게 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도덕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 구현에 대한 그런 어떤 의지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갖고 있는 인물이 이재명이죠. 그야말로 트럼프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인물인데
지금 미국 온다 그러거든요. 과연 받아줄까요? 어? 오케이, 미국으로 와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NO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NO 할 것이다라고 이제 우파들이 우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비자도 발급을 안 해줄 가능성도 있고. 자,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래 와봐라. 오긴 와봐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아마 이재명이 납작 엎드려서 트럼프하고 싸우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싸움도 적당하게 상대가 되어야 싸우지. 일본 정도하고는 마구 그냥 반일 프레임 걸어서 그냥 칼질을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문재인도 그렇게 못했어요. 노무현도 그렇게 못했다고. 이재명은 더 할 거요. 완전히 길 겁니다. 길면서 트럼프에게 아부 아양 그리고 온갖 퍼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마음을 녹여놓을 혹은 트럼프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꼼수를 이렇게 구사하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익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도 있다. 미국만을 좋게 하고 우리나라 국익을 또 훼손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령 방위비 이런 것을 엄청나게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올려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나토에서처럼 한국 리들도 국방비 GDP 대비 5% 하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쪽은 그건 너무 무리다. 어림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다 그러죠. 이것 갖고도 지금 엄청난 어떤 이슈가 될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2.39%가 이렇거든요. 1년에 2.39% 국방비로 들어가는 그 예산인데 이걸 5%로 올리면 거의 2배잖아요. 사실 그거는 제가 봐도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올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좌우지간 정통성을 확보하고 부정선거 카르텔 이런 걸로 자기를 끌어내리지 못하게끔 대북 송금권이라든가 친중적 요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마약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마약 카르텔 이런 것까지도 미국이 다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 만일에 이재명이 연루가 됐다든가 이런 정황이 있으면요 바로 들이댈 거요. 무장 해제시킬 겁니다. 백기투항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뭐 우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방민이 추진하지만 이재명은 결코 미국에 못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거는 아마 비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건 제가 좀 이따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재명은 과거에도요. 2021년 이재명 미 상원 의원 만나 반미 발언을 했다. 경악, 심각한 외교적 어떤 참사다. 이 당시 벌써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2021년이면은 이때는 문재인이가 여기 이제 대통령일 때네요. 자, 미국 북한 전문가 경고, 이재명 반미 친북 극좌 세력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자, 이런 걸 미국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미국의 극우 대부 고든창의 이재명 대통령 향한 망언.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고든창 같은 사람이 이재명을 향해서 경고, 저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른다? 말이 안 되겠죠. 이재명, 미국은 점령군이다. 일본이 분단됐어야 한다. 반미 반일 논쟁 불붙였다. 뭐 제가 이런 사례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재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미국을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인물이 아니에요.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그 눈 자체가 다른 눈을 갖고 있는 거야.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거기서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미국의 입장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임에 틀림없는 겁니다. 자, 2021년 7월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시의 이육사 기념관에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재명도 이런 걸 봐서는요, 완전히 그 속이 다 드러난 거죠. 일반적인 우리 이제 애국 보수 자유 우파의 그런 입장, 그리고 미국 정통 주류 라인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6.25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해방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이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 모든 것이 핀트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인물이 지금 대통령이 됐고 문재인보다도 어쩌면 더 문제적 인물일 수도 있어요. 이재명이. 그런데
미국이 이런 이재명을 끌어들여서 뭔가 합의를 한다? 정말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요즘 또 언급되는 게 인도 모디 총리 같은 경우도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비자 발급이 안 됐다라는 그런 영상이 막 이렇게 떠돌더라고요. 주로 우파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모디뿐 아니고 뭐 다른 나라 국가 원수도 이제 거론하면서 그 미국은 그렇게 하는 나라다. 이재명은 미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가 해서 쭉 알아보니까 모디 총리가 미국을 못 간 것은 아닙니다. 가고 싶을 때는 항상 갔고요. 자, 인도 총리 미국 방문하여 국방 및 비자 등 협력 강화. 뭐 인도 노동자 미국 취업 쉬워진다. 뭐 이러면서 미국 모디 인도 총리 전략적 끌어안기 이게 이제 근자에 인도 미국 인도 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죠. 미국 인도 협력 관계 2025년 2월 정상회담 주요 내용 이런 식으로 모디가 미국을 못 간 건 아니에요. 저 가고 인도 총리 미국의 H1B 비자 관련 전향적 자세 촉구 뭐 이런 것들 모디와 트럼프의 브로맨스 관계가 좋다는 거죠. 관세 칼날 무디게 할 것. 미국 모디 인 총리 방문 이후 전문직 비자 갱신 조건 완화 뭐 이런 식으로 국빈 방문 모디에 깜짝 선물 미국 전문직 비자 발급 간소화하겠다. 그러니까 모디에게 오히려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인도가 앞으로는 인구도 제일 많고 그래서 국빈 방문으로 하면서 오히려 측사 대접을 했었죠 이 당시에. 그래서 모디가 그 당시 뭐 비자 발급이 됐다 안 됐다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이제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그걸 거부한 사례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재명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다만 이재명이 이제 미국 가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놓고 그리고 트럼프와 당당한 어떤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비자 발급에서도 다소 이제 이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는데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같은 것, 이스타 같은 거, 이제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이잖아요. 여기서 이재명은 개인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국가 원수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그런 차원에서 풀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끝났다. 미국 못 간다. 이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 같습니다. 다만 가더라도 트럼프가 받아준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트럼프의 큰 그 거대 구상, 세계 전략, 빅픽처 앞에서 무력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최측근들입니다. 그 사람들 스티브 배넌, 고던 창, 모스탄, 뭐 그리고 그밖에 이제 군 출신들 대령 두 명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저들이 말하는 식으로 허접한 뭐 정체 불명의 그런 거구들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2기 정부에서 전부 다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다시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서 전략가로서 그 활약할 가능성이 크고요. 모스탄 같은 이런 분들은 국제형사사법대사로서 이재명을 바로 사법 처리하는 그 역할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재명이 쫄고 있다, 벌벌 떨고 있다. 뭐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오직 우파 유튜브 안에서만 우파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확산이 아직 덜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자칫하면 집권 한두 달 만에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거 얻어맞고 말이죠. 퇴진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중국 카르텔인데요. 그 이제 그 중요한 카르텔의 내용 중에 한 개가 또 바로 이제 세계 전략, 중국의 세계 전략 1대1로 연장선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획책하는 그런 어떤 저열한 어떤 범죄 행위 이것을 이제 트럼프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